100세 시대 행복한 삶의 우선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건강한 수다, 금요 건강 토크.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원장,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물을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살이 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만성 피로, 또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 여러 증상들 역시 체내에 물이 부족할 경우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만성 탈수 상태인데도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을 잘 안 드신다는 거죠. 금요 건강 토크, 오늘은 만성 탈수란 무엇인지, 또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건강을 지키려면 물을 어떻게, 어느 정도 드시는 게 좋은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성의 입담까지 겸비한 두 분, 강북 삼성병 화장학과 박용우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개그맨 남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성과 입담. 이거 소개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네요. 근데 남정미 씨 정말 좋아하시네요. 아, 예, 너무 좋네요. 제가 흐뭇하네요. 감사합니다. 지성과 입담과 미모까지 우리 셋 다 예쁘니까요. 네. 자, 오늘 주제는 뭐 없으면 굉장히 아쉬운 물입니다. 있을 땐 그 고마움 참 모르죠. 맞아요. 네. 뭐 물이 없으면 사람은 뭐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텐데, 뭐 물 자주 마셔라, 많이 마셔라, 충분히 마셔라 얘기를 네. 많이 합니다만 막상 들여다보면 또 잘 모르는 게 물이에요. 맞습니다. 자, 평소 물을 얼마나 먹는지 두 분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남정미 씨 먼저. 저는 잘 없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미모와 지성의 입담을 겸비하신 우리 박용우 원장님께서 유산균을 계속 먹으라 그래서 네. 말씀해 주셔서 유산균을 챙겨 먹게 되니까 눈 뜨자마자 유산균 그냥 캡슐 못 먹으니까 물을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침에 물 먹기를 시작한 지 한 2주 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안 마셔요? 네. 저는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게 그러니까 되는데. 그게 습관이 궁금해요, 타니까. 그게. 아, 아닌가요? 네. 찬물 한 잔을 마셔야 정신이 들고 그런데요. 아니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이면 건강 온 몸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네. 있어가지고. 아,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달라요. 저는 저처럼 모든 사람이 하는 줄 알았죠. 아 그렇군요. 아, 제가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요. 제 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일단 물 한 잔을 마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충환 기자 같은 경우는 전날 또 술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워낙 탈수가 심해요, 아침에. 만성 탈수 아침부터. 아, 그 생존형으로 물 드시는 거네요, 아침에. 아니, 그냥 생존형이 아니고 일부러 먹는 게 아니고 너무 목이 타서 아. 술을 많이 마시면 이제 그럼. 입이 비쩍비쩍 마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드시는 분들이 생각같이 많지 않아요. 잘 아, 맞아요. 그래요?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럼 그럴까?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진짜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이 만병통치약이다 맞습니까? 아, 이게 뭐 만병통치라는 거는 조금 오바 같고요. 그렇지만 아침에 이제 물을 마시면 우리가 이제 밤새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제 깨서 하루의 시작이 되면 슬슬 잠에서 깨서 눈 비비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화기관도 이제 잠에서 깨야 되는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식물이 들어와서 바쁘게 이제 뭐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되고 연동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 한 잔이 들어와서 아침이네 하고 얘네들을 깨우는 것이 얘네들 입장에서는 훨씬 좀 부드럽죠. 그러니까 물 끼얹어서 장기를 깨우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이제 그런 느낌인 거고. 예. 뭐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네. 네. 근데 이제 한 잔 정도 이렇게 마시면 네. 실제로 이제 장에 약간의 긍정적인 자극이 와서 이제 장 운동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뭐 소화력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 교수님은 뭐 평소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일부러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체크는 따로 안 하는데 네. 습관적으로 물이 있으면 자꾸 마시려고 해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데 뭐 이렇게 정수기가 있으면 네. 그냥 아예 컵을 옆에 놓고 그냥 수시로 물을 마시면서 비면 다시 물을 떠와서 마시고.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목이 마른다는 신호도 이게 둔감해져요. 우리가 변비가 생기는 게 마려울 때마다 화장실을 바로바로 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하철역에 있는데 갑자기 마려워. 회의 중인데 마려워. 참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변이가 약해져요. 아.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물 마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 갈증, 목이 마른 느낌 자체가 조금 둔감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내 몸에서 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주 신호가 심해져야만 그 신호가 나오지 아. 네, 그거를 둔감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생각해 보니까 좀 약간 미안하네요. 그죠? 응가가 좀 나오고 싶어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는데 참아라 이러니까 의기소침해서 더 이상 문을 안 두드린 것처럼 네. 목도 되게 말라서 갈증 씨가 물 좀 이러는데 안 먹어주면 얘가 점점 둔해지는 좀 둔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각자 느끼는 갈증이나 필요로 충분하게 채워지는 양이 다르게 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이에요. 다릅니다. 말씀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거든요. 네네. 물을 좋아하는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음 습관이 있어서 아침에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자주 먹게 되다 보니까 거의 책상 위에 물 컵을 들고 삽니다.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또 화장실을 가요. 그래서 혹시 나이가 이제 조금 먹어서 이게 전립선에 문제가 있나 했는데 물을 또 안 마셔보니까 한 3시간은 또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아무래도 탈수나 물을 잘 안 드시는 분은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야외 활동하거나 또는 뭐 여행 다니거나 네. 또는 뭐 화장실 가는 걸 이렇게 즐겨 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남성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한데. 네. 그래서 남정민 씨는 어떠세요? 뭐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물 많이 드세요? 좀 있으면 빨리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배부를 때까지 좀 채워 넣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만약에 귀찮아서? 식당에 갔는데 네. 그 정수기가 있으면 야 일단 좀 이따 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먹어둬 이러면서 한 3잔 4잔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정말 되게 목마르다라는 느낌이 사실 쉽게 느껴지지는 참 않거든요. 없죠. 예. 예, 그래서 되게 목마를 때는 정말 생수 한 병 사 먹거나 그리고 좀 이상하게 생수 사 먹는 거 좀 아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물을 돈을 물 주고 돈 사 주고 먹는다는 사- 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맞아, 못할 맞아. 일이잖아요. 아니요. 처음에 생수 나왔을 때 저걸 돈 주고 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돈 주고 사? 저거 저기 휘발유값보다 비싸? 맞아, 원래 맞아요. 그랬었어요. 올림픽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만 허용했던 네.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생활이 됐는데 아직도 아까우세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약간 물 가격이 좀 오르긴 했더라고요, 최근에. 그 보니까. 저기 편의점 이런 데 가면 하나 사면 하나 더 붙여주는 거 있는 거 원 플러스 살펴보고 원. 예 아니면 조금 큰 사이즈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있으면 그거 들고 다니는데 일단 그런 거 하나 사면 어쨌건 무거우니까 빨리 비우고 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게 되면 옆에 있으면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긴 해요. 해외 나가면 물값이 더 훨씬 비싼데. 그럼요. 맞아요. 또 해외 나가면 또 식당 같은 데서도 물을 돈 돈 받잖아요. 주고 네. 먹어야 되잖아요. 이충원 우리나라- 기자가 네. 아까 이제 우리 남정민 씨한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이제 데이트할 때나 아니면 공연장에 갈 때는 네. 이제 화장실이 좀 불편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화장실 자주 안 가려고 일부러 물을 좀 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요? 예, 맞아요. 정말 그리고 여행 다닐 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부산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 네. 한 번 휴게소 한 번을 낙동강 휴게소 이런 데 한 번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리면 우리 차만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것도 다 내리니까 화장실 줄 서야 되고. 엄청 줄 서요. 그러면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쯤 되면 빵빵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맞아요. 좀 겁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수분 부족에 빠질 우려가 좀 높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방광 크기가요. 여자랑 남자랑 같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남학생도 좀 더 오래 참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거는 그냥 주관적인 느낌 같은데요. 그렇구나. 그 같이 좀 물을 많이 먹으면 이충원 기자님 말씀대로 화장실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화장실을 가는 게 실제로 방광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네. 민감해서 가는 예, 거죠. 민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또 뭐 이렇게 긴장하면은 괜히 시험장 들어가기 맞아. 전에는 별로 갔다 마렵지도 않은데 맞아, 한번 맞아.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거기는 뭐 변수가 많습니다. 네. 방광 크기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네. 그 물을 담는 능력도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쭈그러 있잖아요. 점점 소변이 이제 담기면
요일을 한 300cc 정도면 요일을 느낀다고 하나요? 제가 정확히 대략 그 정도 저도, 예. 그 정도로 저도 알고 그 있는데 500 정도면 참기 힘들고 네. 아, 네. 500이면 빨리 가야죠. 빵빵하고. 그렇구나. 예, 근데 500까지는 커지는 거예요. 아. 남자랑 여자랑. 그 이렇게 계속 모이는 거예요. 네, 모이는 방광에. 거죠. 네. 발약근에 이제 힘이 좋아야 이제 참을 수 있는. 아니 근데 방광에 이렇게 물이 많이 있는데 탈수 증상이 있어요? 그거는 방광에 있는 거 방광에 몸에 있는 게 그거는 아니에요. 못 먹는 물, 소변. 아. 죄송합니다. 우리 자, 몸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도 있고 그다음 세포 사이사이에도 물이 있어요. 뭐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너무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포 내액이 있고 세포 외액이 외액이 있고 있는데, 간질액도 있고. 예, 그러니까 세포 내에 수분이 필요한 양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세포 외 특히 이제 지금 얘기하는 간질액이라는 게 뭐냐면 혈관 속에는 혈액의 형태로 수분이 있는데 세포 밖인데도 혈관이 아닌 다른 데 가 있으면 네. 얘네들은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그게 심하면 부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부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물 많이 먹어서 부었나 했지만 정작 세포 입장에서는 탈수인 물이 거죠. 모자라는 거예요. 네. 부었는데 물이 모자랄 수 있다. 네. 재밌네요. 그냥 이론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수분을 원할 때 예를 들면 거꾸로 이제 짜게 먹게 되면 네. 나트륨이 이제 물을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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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짜게 먹으니까 물을 더 찾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짜게 먹는 것 때문에 부종이 생겨서 붓는 건데 사람들은 물을 많이 먹은 현상 때문에 내가 물 많이 먹어서 몸이 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물 많이 먹어서 부으면 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이론 그냥 말 그대로만 해석하면 아니 물은 칼로리 제로인데 물 많이 먹는다고 어떻게 살이 쪄? 말도 안 되지만 일단 부종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네.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종이 잘 생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살이 찌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물에 대한 건데 네. 앞서도 물만 먹어도 살쪄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만성 탈수인 경우 살이 찔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수인데 어떻게 살이 더 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네, 그러니까 대사의 어떤 활동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네. 살이 찔 이유가 없고 또 물을 수시로 마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간혹 그 갈증이 그러니까 배고픔 신호로 착각해서 이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이 마른 거를 배가 고파라는 신호로 인식하게 되면은 네네. 물을 마시면 해결되는 거를 음식을 먹게 돼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도 좀 설왕설래하는 건데 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8잔의 물을 마셔라라는 이 말을 반박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어요. 1.5리터 정도죠? 네, 1.5리터 정도인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어도 그 안에는 수분이 들어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네, 수분인 네, 경우가 네. 많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수분이 들어오는데 굳이 또 물의 형태로 1.5리터 이상을 먹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량이 한 2.5리터 정도 되니까 네. 음식으로 먹는 게 한 1리터고 나머지 1.5는 수분으로 먹거라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음식으로 먹는 양이 생각보다 많다. 이제 이렇게 주장해서 네. 굳이 8잔까지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이제 반론을 제기한다면 네. 우리가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꽤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실내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조금만 더워도 냉방장치 켜고 조금만 추워도 난방기를 켜게 되면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한 실내 환경이 우리 몸의 그 수분을 빠르게 뺏어갑니다. 기화라고 하죠. 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자꾸 뭐 가려움증도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점막이 건조해지니까 음. 세균의 이제 감염 우려도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먹어주는 게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2%만 부족해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는데 네. 조금만 부족해도 건강 문제가 생기지만 콩팥 기능이 정상인 한 조금 넘쳐 먹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심지어는 술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사실 술이나 커피는 물 같지만
들어와서 오히려 얘네들이 밖으로 수분을 더 뺏어 가기 때문에 이뇨작용 때문에. 네. 그러면 오히려 물을 더 마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현대인들은 갈증에 대한 것도 좀 둔감해 있고 그다음에 나름 물을 마신다고 해도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셔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챙겨 먹어도 한 6잔 이상 먹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수시로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하시니까 얼핏 생각난 게 물은 참 그렇게 많이 마시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네. 저 맥주 500 한 6개 마시거든요. 그러면 506개면 3리터. 그럼 저 하루에 한 물도 많이 마시니까 한 근데 술도 6리터 정도. 술도 안주 없이 깜술만은 많이 못 먹어요. 아니요. 맥주는 안주 필요 없어요. 맥주는 그냥 시원한 맛에 아, 한 6개 정도는 앉은 자리에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아 더운 날은 진짜 그렇게 들어가죠. 예. 벌컥벌컥 마시면.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 다니면서 근데 그때 얼핏 참 콩팥이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죠. 일을 많이 하죠. 장기는 좀 자꾸 써줘야 돼 이렇게. 되게 아니, 긍정적으로 써주는 건 좋은데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 안 되죠. 제 간과 콩팥은 항상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전에 한번 물 못 먹으신 물 드시는 게 힘드신 분들은 무슨 라임이나 아니면 이런 거 레몬 띄어서 드시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네네. 조언이 생각이 나는데요. 듣고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물 모자라면 안 되겠는데? 근데 모든 사람에 따라 양이 또 다르다고 하고 네. 혹시나 내가 지금 물이 부족한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예. 얼굴이 푸석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좀 건조하고 네. 예. 지금 얘기는 푸석푸석하고 뭐 이렇게 좀 각질이 좀 생기고 이러면은 뭔가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신호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피부를 이렇게 겹을 만들어봐요. 손등을 당겨서 네, 네. 당겼을 때 접어서.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남아 있거나 천천히 돌아가면 네. 그러면은 수분 부족일 가능성이 있죠. 탈수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세요? 좀 바로 돌아오는데 네. 어제 술 안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보는 게 화장실 가기 힘든 거. 화장실 가기 네, 힘든 왜냐하면 걸까요? 이제 수분이 우리 몸에서 부족한 거는 음식물이 이제 찌꺼기들이 대변까지 가잖아요. 네. 그 대변 가는 이제 그 대장 쪽에서 수분의 흡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대장에서. 네. 근데 진짜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거기서 뽑다 보니까 변이 그냥 그 물기 없이 돌덩이가 그냥 되는 거죠, 돌덩이가. 딱딱해지는 아픈 변이요. 예, 그래서 그런 변비가 있어도 내가 평소에 물을 좀 많이 안 먹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두 분 이건 어때요? 너무 설사가 많이 나오거나 그럼 물이 과한 거예요? 아니죠. 그건 또 아니에요. 설사라는 것은 수분 흡수를 못하니까 설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장에서 수분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또 탈수가 심하게 탈수가 더 심해지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변이 딱딱해도 탈수를 의심해봐야 되고 설사를 하더라도 탈수를 의심해봐야 그러니까, 되는 건가요? 변비가 생긴 것은 내 몸이 수분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일 수 있고 네. 설사라는 게 이제 뭐 감염성이든 뭐 과민성 장이든 그렇게 해서 생기면 그때는 그 결과로 탈수가 탈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수분 섭취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물이 되게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드물 이제 뭐 거의 없지만 콜레라라는 병이 이제 그 콜레라균에 감염이 되면요, 이 대장에 이 세포벽끼리 치밀하게 결합돼 있는 게 열려버려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콜레라로 사망했던 사람들은 다 탈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치료는 빨리 수액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감염성 질환이 흔한 시절에는 그런 설사가 잦았고 그런 설사에 충분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액으로 공급을 해줘야지 입으로 벌컥벌컥 마셔봐야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미군들이 와가지고서는 뭐 그렇게 알아놓는 사람한테 수액을 딱 공급하니까는 마치 거짓말처럼 끙끙 앓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힘들면 소위 닌겔이라고 하는 네. 그걸 맞으면 가뿐해져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그런 히스토리도 좀 있어요. 콜레라가 정말 인류한테 상당히 위협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호열자라고 그랬어요.
호랑이에 비유할 만큼 무서운 그런 감염성 질환이었고 사망률이 높으니까. 이게 1800년대 기록 외국 기록들을 보면 아침에 멀쩡했는데 네. 갑자기 알아놓더니 저녁에 시커멓게 타들어서 피부가 까맣게 돼서 죽는다. 계속 설사를 하다가 수분이 다 수분이 빠져나가요. 쫙 빠져나서 껍데기가 붙은 다음에 죽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건 항생제 치료를 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액만 넣어주면 몸에 물만 쭉 넣어주면 그러니까 혈관으로 당시 혈관으로 넣어줄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먹는 거는 다 밑으로 나오니까 아, 그렇게 사망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네요. 거죠. 뭐이 소변의 색보아도 알 수 그걸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요? 예. 자, 저도 또 오늘 계속 술 얘기하니까 좀 그러시긴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고백하세요. 뭐 많이 마시긴 이미 합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이전보다는 계세요. 훨씬 줄였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가끔 폭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면 오전에 소변이 안 나와요. 그래요? 완전히 몸이 탈수가 돼서 물을 계속 마셔도 아. 점심 먹어야 이제 그때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첫 소변을 보면 노래요. 진하죠. 진한 노란색. 비타민 음료 약간의 색깔. 냄새도 나고 진한 노란색. 네. 이건 탈수예요, 탈수. 몸에 수분이 그만큼 부족하죠. 네. 그 수액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분이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술에 취해서 숙취가 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액을 주기도 해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조금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일을 해야 되니까 수액 맞을 시간은 없었고. 근데 이제 소변 색깔이 이제 아주 그러니까 옅으면 네. 그러면 이제 좀 수분 섭취가 상대적으로 좀 과잉인 거죠. 아, 그거 그러니까 여름철에 어쨌든 조금 덥다고 막 물 벌컥벌컥 드시고 나면 네.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지만 소변 색깔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변 색깔을 그러니까 이게 관찰이 가능하니까 네, 네. 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럼 우리 다음부터 이제 오면 서로 얘기해 주기로 해요. 저는 항상 투명한 색깔이에요. 별일 없으면 물을 많이 마시니까. 투명한 남자군요. 네. 근데 교수님 그 몸에 물이 부족하면 만성 피로도 생길 수 있다는데요. 그럼 수분이 피로까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뭐 어쨌든 아까 이제 신진대사 얘기를 했지만 네. 일단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피로감을 잘 느끼겠죠. 그리고 일단 글쎄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물만 안 먹는다가 아니고 다른 문제, 일테면 약간의 뭐 우울증이 있어서 그냥 만사귀찮거나 먹는 것도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뭐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단순히 수분 부족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거기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수분이 부족해지면은 앞서 제가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점막이 건조해지니까 네. 감기라든지 이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이제 위험이 높아진다고 얘기했는데 방광염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잘 생겨요. 방광염은 소변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생길 수도 건조한 환경에서는 그렇죠. 염증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몸에 어디인가 숨어 있으면 그것이 이제 피로감이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분이 부족해 있으면 아무래도 혈압도 이게 좀 제대로 유지가 잘 안 될 테니까 네.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누웠다 핑도는 일어날 때 기립성 핑도나 저혈압. 기립성 네네. 저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혈압이 이제 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어려우니까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같은 것도 잘 생기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노년층에서도 물을 좀 적게 드시는 안 것 드- 같아요. 네. 안 드시고. 목마름을 잘 못 느낀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적게 드시는 노인은 금감소증 위험도 더 크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는 어르신 건강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지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예 물병을 옆에 이렇게 갖고 계시도록 해서 수시로 물을 이렇게 축이어 그러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이도록 해야 돼요. 어. 그래서 할아버지 때 가면 예전에 그 자리끼라고 그러잖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 드시고 그냥 좀 내가 목마르지 않더라도 시간 돼서 눈 뜨시면 드셨던 네.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챙겨서 드셔야겠군요. 그래서 아예 물을 눈에 보이니까 식탁이나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물병을 두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네. 냉장고 문 열고 물 드시기 쉽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물 잘 마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곳에는 어디가 물이 있으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팩 가방에 물병 하나. 그다음에 차 운전하시는 분은 또 차에 하나. 또 우리 뭐 사무실에서 그 테이블 위에 하나. 그 정도 구비하면 된다면서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생수를 먹다 보니까 이제 페트병을 네. 먹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유통기한도 있고 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뭐 오존 처리도 하고 살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세균이 번식될 수 있거든요. 아니, 딴 것은 무조건 그렇죠. 네. 다 쓰니까. 네. 그때 세균이 들어가니까.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드냐면 네. 특히 이제 차량에다가 두는 경우에는 거기가 온도가 아주 그냥 높으니까 세균이 살게 아주 그냥. 네. 근데 이제 한 좋은- 모금밖에 안 먹었는데 버리긴 아깝고 네. 버리지 않고 거기다 뒀다가 다음 날 또 마시고 이러는 거는 네. 좋지 않더라고요. 그날 딴 생수는 당일날 다 마셔야 됩니다. 네. 박영호 교수님 제 차를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사지도 않았는데 막 밑에 보리물 이런 거 막 굴러 나오더라고요. 아니 목마른데 먹어야지. 이러고 먹었는데 안 아니 되는 거군요. 개봉을 안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한번 개봉을 했으면 그날 다 드시는 게 좋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물이 맛이 없어서 많이 못 드신다는 네네. 분들도 있는데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제 환자분한테 질문을 받은 거예요. 커피를 제가 오전 중에만 마시게 하거든요. 근데 그냥 물을 먹자니 너무 힘들어서 오전에 마셔야 되는 커피 한 잔에 물을 엄청 부어서 희석을 시켜서 이거를 그러니까 2리터짜리 생수병에다가 커피 한 잔 집어넣어 가지고 네. 원샷으로. 묽게 희석해서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마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안 드시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드시라 그랬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방법이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드시기 힘든 분들이 그러니까.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익숙지가 않으면은 습관이 돼야겠군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힘들어요. 하지만 습관을 들이면 또 쉽게 마실 수가 있겠지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 아까 전에 푸석푸석해지는 피부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왜 크림 그러니까 로션 광고도 보면 수분 충전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여성들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네, 중요하죠. 미스트 들고 다니면서 뿌리거든요. 안에서 있는 수분 부족을 피부로 느낀다면 이런 거 밖으로 이렇게 바르거나 물 얼굴 이렇게 미스트 같은 거 뿌리는 게 도움이 되긴 하나요? 물론 이제 피부 건강에서 수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습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늘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렇지만 바깥에서 아무리 보습을 한들 그러니까 안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늘 촉촉함을 유지하고 안에서도 세포들이 촉촉함을 느껴야 그렇죠.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피부도 세포잖아요. 박촉 안촉 다 느껴야 되는. 뭐 현대인의 필수품이죠. 이제 커피. 차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좋고. 많이 드시는. 커피 진짜 저도 한 4잔 정도는 마시는데 하루에. 이게 탈수를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뇨작용을 얘기를 하는데 네.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카페인 때문에 이제 좀 맥박이 한 5% 정도 빨라지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좀 빨라지니까 아무래도 콩팥도 조금 더 바쁘게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좀 빨라진 신진대사 때문에 이제 수분 배출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커피는 이제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잔까지가 건강에 좋다라고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한 잔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5잔 먹어도 뭐 괜찮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카페인의 하루 그 상한선이 400ml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4잔 이내로 먹어야 되는 거고. 아메리카노 하나에 한 100mg 정도 네. 들어있어요.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루에 3잔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네.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조금 더 줄이면 좋고 근데 난 도저히 못 줄여 그러면은 물을 더 드셔야죠.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누가 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뭐 이충원 오빠가 사준다 그러면 그럼 제일 큰 거 먹을게 이러고 막 2리터짜리 아까우니까 막 사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과하게 먹게 되면 물을 또 그만큼 이렇게 근데 채워서. 이제 이게 탈수도 그렇지만 네. 카페인이 과하게 들으면 밤에 숙면을 또 방해하니까 네. 그런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죠. 박용호 원장 너무 냉정한 것 같아. 근데 혹시 오히려 물을 좀 많이 마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드물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콩팥이 적절하게 자기 기능이 안 되는 기능을 잘 사람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분량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럴 네, 거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일단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담당 전문의나 또는 그 영양사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은지를
본인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조금씩 자주 조금씩, 드시는 네. 걸 저는 더 권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이 그 물 중독증이라는 말이 있던데 물 중독증은 뭐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양의 물을 한꺼번에 들이키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증상 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병적인 건데. 중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라는 표현이 무슨 카페인 중독도 있지만 그런 중독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해한 게 몸에 들어와서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물 중독이라는 게 물이 사실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이 순간적으로 확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심하면 이제 사망하는 거고. 네. 왜냐하면 물이 상대적으로 많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나트륨이나 칼륨의 농도가 확 떨어지게 되면 이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심장이라든지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는 뭐 뇌 부종이라든지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은 이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타나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물 마시기 대회 그래서 짧은 시간 때 누가 많이 마시나. 아까 이제 이충원 기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3리터를 드신다 그랬는데 이게 술 정도는 뭐 조금 마시고 바로 또 화장실 가서 하면 되는데 이제 자 우리 둘이 물 마시기 대회 합시다. 나 이제 1리터 마셨어. 1리터 마셔보세요. 네. 또 바로 마시고 이렇게 대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실제로 그러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그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경기하다가 사망했다는 거 한번. 그게 물 중독입니다. 그렇군요. 뇌가 부을 거예요. 네. 예. 뇌가 붓습니다. 뇌가 부으면 두개골로 이렇게 딱 쌓여 있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허니에이션이라고 해서 삐져나와요. 그러면 사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투압을 네. 이제 맞춰야 되는데 아까 짜게 먹으면 물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꾸로 물을 이제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되면 이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돼요. 세포 바깥에 있는 수분을 세포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가 빵빵해지겠죠. 네네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섭네요. 자, 1.5리터는 금과 옥조인가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 정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필수 요건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채소 섭취를 많이 하고 수분이 많은 음식을 평상시에도 잘 먹고 또 술하고 커피를 일체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물을 8잔을 매일매일 챙겨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실내에서 이제 그런 냉방 그 장치가 있는 곳에서 활동하면서 낮에는 커피 마시고 밤에는 술 마시고 이런 분들이라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예전에 한창 책에요. 막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책도 있고 무슨 육각수 물 아니 몸에 막 이렇게 그 물 안에 형질이 좋아진다 이러면서 뭐 이제 필터하는 것도 뭐 생수통에 넣으세요 뭐 이런 것도 한창 나오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예. 뭐 수소수도 있고요. 맞아. 해양 같은데요? 심층수도 있고요. 물의 종류만 해도 엄청납니다. 수소수 발생기, 그러니까 수소 발생기 네,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있어요. 그런 거를 근데 좀 의사 동창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혹해가지고 이렇게 사더라고요. 제가 보고 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똑같구나. 의료인도 저러니. 저 그런 거 좀 먹으면 좀 더 빨리 몸이 좋아지거나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물은 물이다. 물은 물이다. 물은 물일 뿐이다. 아니 물을 씹어 먹으라고 하는데 맞아. 거예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꼭꼭 씹어 먹으라는 얘기 들었어요. 천천히 마시라는 마시라는 뜻인가요? 거죠. 네. 물도 그러니까 물도 하여튼 몸에 들어오면 음식이고 음료인데 천천히 먹는 게 아무래도 부담을 덜 주겠죠. 네. 그러면 평소에 식전, 식후 물은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정답이 애매합니다. 꼭 보면 식후에는 물 안 드시는 분이 계셔.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게 소화에 소화에 희석시킨다고. 맞아. 그리고 그 입안이 개운한가? 밥 먹고 중간에 또 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소화에 희석시킨다는 건데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게 우리나라처럼 국과 찌개 문화,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서도 수분을 섭취하는 그런 음식에 이미 희석됐네. 이미 물을 먹고 있으면서 이미 희석됐네. 따로 물의 드시면. 형태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식사하고 나서
바로 양치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충분히 입안을 헹궈주는 것도 네.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은 네. 어때요? 운동 전, 후 아니면 운동 중간중간 언제 또 물을 마시면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운동할 때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어야 운동의 효과가 올라갑니다. 네. 아. 예, 그래서 그 만약에 그러니까 운동 전에도 수분을 섭취하는 건 도움이 되고요. 네. 운동이 강도가 높고 운동 시간이 길다면 중간중간에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전에 운동 세게 할 때 네. 우리 트레이너가 하루에 5리터 드세요. 그래가지고 5리터를 먹어보려고 노력했으나 네. 왜냐하면 그때는 페트병을 들고 다니니까 어. 10개를 마셔야 되잖아요. 예, 예.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힘들어요. 그건 일반인들한테는 무리한 네. 거고 이제 운동을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일부러 물을 먹어요. 그리고 마시게 돼요. 네, 숨이 차고 하니까. 운동 효과를 더 높이려고. 그래서 네. 트레이너들은 뭐 심하게 운동을 하면 그 정도도 먹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먹게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네. 자, 오늘 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물을 안 드시면 물이 살이 되는 게 아니고 물을 안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다. 네. 오늘 새롭게 배워봤습니다. 남정민 씨는 어떤 거 배우셨어요? 좀 보니까 우리 공부하면서 물 좀 체크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어플리케이션도 시간마다 물 드세요 뭐 이렇게 4시간 한 있어요. 번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예, 네. 그거 좀 이용해서 한 번씩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0.5리터 드세요. 뭐 이러면 네. 좀 챙겨서 한번 먹어보고 그래서 좀 부어 있었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박용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개그우먼 남정민 씨,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